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해야 오래 산다는데 나는 이제 무릎도 시큰하고 허리도 아파서 운동은 힘든데 그러면 나는 오래 못 사는 걸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에 접어들면 예전처럼 땀 흘리며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도 90세, 100세를 훌쩍 넘기며 장수하는 분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마을입니다. 이곳에는 100세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돌보고 이웃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눕니다. 특별한 운동을 따로 하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소박한 식사를 즐기며 무엇보다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입니다. 바닷바람이 부는 이 섬에는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매일 같은 시간에 단순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이웃과 와인을 나누며 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자체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틉니다. 아, 나도 운동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반드시 운동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꾸준히 운동하면 더 좋겠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 또는 체력이 약한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비밀. 전문가들의 연구, 실제 장수인들의 생활,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불편하신가요? 혹은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 변화가 여러분의 80세, 90세, 그리고 100세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운동 못해도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용기와 희망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식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더라도 식습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로마린다. 이 5지역은 블루존이라고 불립니다. 블루존 연구를 진행한 댄 뷰트너 박사는 이 지역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을 분석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이들의 밥상은 공통적으로 단순합니다. 채소, 콩, 통곡물, 과일, 견과류가 기본이고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먹습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은 고구마와 콩, 해조류, 채소를 중심으로 먹고 사르디니아 사람들은 통곡물 빵, 콩, 올리브유, 야채, 약간의 치즈와 와인을 곁들입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은 옥수수와 콩, 호박 같은 단순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습니다. 즉, 적게,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국의 전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잡곡밥. 이 단순하고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장수를 돕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발효식품과 채소 위주의 한국 전통식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습관이 장수를 이끌까요? 첫째, 염증을 줄입니다. 육류와 가공식품은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 콩류, 통곡물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와 심장도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살립니다.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사실, 장-뇌축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넷째, 적게 먹는 습관이 수명을 늘립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아치부, 배를 80%만 채운다라는 식습관을 지킵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가장 강력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오늘 점심 식탁은 어땠나요? 혹시 고기 위주였나요? 아니면 채소가 풍성했나요? 지금의 한 끼가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음식과 함께하는 태도입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먹습니다. 혼자 급히 먹는 식사보다 천천히 대화하며 즐기는 식사가 소화를 돕고 정서적 안정까지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최소 400지, 즉 채소와 과일을 합쳐 5접시는 먹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상당수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루에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다면 그것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단을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고기 반찬 대신 나물 한 접시, 단 음료 대신 보리차.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고 결국 100세 장수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불편해도 식습관만 잘 관리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로 최고의 운동장이자 약국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 비결하면 흔히 떠올리는 것이 운동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100세를 훌쩍 넘긴 분들 중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할머니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서 고구마와 채소를 가꾸고 손자 손녀에게 줄 반찬을 준비합니다. 따로 운동복을 챙기거나 헬스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몸을 부드럽게 쓰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의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산비탈 마을에 살면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친구 집을 찾아가며 때로는 염소를 돌보거나 마을 축제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생활 그 자체가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전 시골에서 살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닭모이를 주고 장에 다녀오고 장독대에서 장을 가꾸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몸은 늘 단단하고 건강했습니다. 바로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이 몸을 지켜준 것이지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생활 방식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도 규칙적으로 하면 심장 건강과 근육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30분의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만성질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잠깐의 격렬한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널거나 장을 보러 걸어가는 것.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쌓이고 쌓여 근육을 지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 집에서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손주들과 함께 산책 나가기. 이 모든 것이 운동이자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생활 속 움직임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텃밭을 돌보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동네를 걸으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장수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하고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아주 작은 동작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가볍게 올렸다 내리기,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기, 하루 3번만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기. 이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몸을 쓰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100세를 사는 가장 현실적인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무엇일까요? 지금 듣고 계신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 주변을 가볍게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밥을 드시고 난 뒤 설거지를 직접 하시면서 몸을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몸을 써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신 삶의 지혜이자 우리가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마음가짐이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가짐 하나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각종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즉 삶의 의미를 뜻합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친구와의 약속, 동네 모임 같은 소소한 일상이 바로 그들에게는 삶을 지속할 이유가 됩니다. 그 이키가이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국 건강과 장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의 어르신들은 매일 저녁이면 이웃과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시간은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건강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첫째, 작은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손주가 건네는 웃음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따라 흥얼거리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75년 동안 추적 조사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과 질병을 막아줍니다. 혼자 끙끙 앓는 삶보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이 훨씬 길고 건강하다는 사실이지요. 셋째, 마음을 비우는 습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지나간 실패,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독이 내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일수록 다 지난 일이다 하며 쉽게 털어내고 용서하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바로 이 태도가 긴 수명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규칙적인 마음 챙김입니다. 기도나 명상, 호흡법 같은 활동은 불안을 줄이고 뇌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심호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병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몸은 편안해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걱정과 불안이 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거울 앞에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점심에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결국 여러분을 100세 건강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웃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장수의 3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잘 자고 잘 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은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자 보약입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권고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평균 7에서 8시간의 숙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 뒤척이고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기억력이 또렷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뇌 속의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잠자는 동안 제거되는데 잠이 부족하면 이 노폐물이 쌓여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제대로 자는 것이 곧 치매 예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리듬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둘째,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하거나 마당을 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넷째, 잠자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루틴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벼운 독서, 명상, 기도,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활동이 뇌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이끌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낮잠입니다. 장수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짧은 낮잠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노인들은 점심 식사 후 20에서 30분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낮잠은 심장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며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단,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더니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머리가 멍한 상태. 그럴 때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푹 자고 일어난 날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잠이 잘 안 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달라지고 그 변화는 건강과 장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수의 네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잘 자고 잘 쉬는 것입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 뇌를 청소하는 시간,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바로 수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무서운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며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족과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75년 이상 이어온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인생 전반을 추적하면서 행복과 장수의 비밀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가장 큰 비밀이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의학적 조건도 관계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와인을 나누며 긴 대화를 나눕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노인들은 모아이라는 전통적인 친목 모임을 통해 평생 친구와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나눕니다. 이런 공동체적 생활이 바로 이들의 장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골목마다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 계모임, 경로당 모임, 교회나 성당의 예배 모임. 이런 모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고립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괜찮다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아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순히 안부가 궁금해서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전화통화, 영상통화도 큰 힘이 됩니다. 짧은 안부 인사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대화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문화센터, 교회나 성당, 작은 봉사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선행을 건네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한 통의 전화, 짧은 산책, 작은 모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건강하고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장수의 비밀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내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외롭지 않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운동하지 않고도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채소와 콩, 발효식품, 통곡물 중심의 소박한 밥상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안일, 텃밭 가꾸기, 시장 다니기 같은 소소한 활동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분노를 붙들기보다 감사와 웃음을 택하는 것, 그것이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지혜였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휴식이었습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잘 자는 습관 하나가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였습니다. 외로움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작은 시간이 우리의 수명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떠신가요? 식탁 위의 한 끼, 집안에서의 작은 움직임, 웃음을 주는 마음, 평화로운 수면, 그리고 따뜻한 관계. 모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100세 장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 한 접시를 더 올리고 오늘 밤에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 편히 눈을 감아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거울 앞에서 미소 한번 지어보시고 오후에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해 운동을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마음가짐과 관계만 바꾸어도 충분히 100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장수 비결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